이 자체가 안 된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우리에게 원하는 또 다른 것이 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은 네. 이게 안보의 사안이든 뭐든 또 하나의 그러니까 그건 완전 다른 영역인 거죠. 우리한테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뭘 고쳐야 되는데 그거 하나를 얻어내려고 여기를 때리는 마치 성동격서 같은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워낙 특이한 것이고 그건 아마 우리 협상단과 미국 측의 정말 내밀한 이야기니까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유리한 조건을 끌고 가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를 때렸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평이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네, 앞으로 전망은 원달러 환율 전망은 원달러 환율 전망은 상당히 제가 어렵지만은 실제적으로 정말 이제 관세 협상이란 것이 트럼프가 정말 막 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말도 막 막 나가는 거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말도 정말 논리적으로 뱉지도 않고 이렇게 불확실하죠.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불확실성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그런 것이고 하지만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는 뭐냐면 트럼프 정부가 이제 자기네 달러가 강세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1,400원대로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나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후속 협상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액을 놓고 그 방식을 놓고는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이 3,500억 달러에 대해서 선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Because of the tariffs that are coming in, the deals that are being made, and $950 billion in one case, $950 billion where previously they paid nothing. We have, as you know, in Japan it's $550 billion, South Korea is $350 billion now. That's up front.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 대미 투자 금액 3,500억 달러를 선불, 그러니까 업프론트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런 내용이 나온 건가요? 네, 방금 이제 틱톡에 대해서 나름 기세가 등등하죠. 네. 틱톡이라는 게 중국 회사인데 미국에서 이런저런 워낙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와중에 미국의 개인정보 유출이 있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초반부터 이걸 압박을 해서 미국 내 사업권은 미국 회사가 가져가겠다라고 했고 이 압박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사인을 해서 네. 아마 미국의 사업부들은 이제 틱톡의 미국 사업부는 이제 미국 회사 또 미국이 소유하게 될 것인데 이제 그 다음에 저 발언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거에 관한 지금- 행정 명령에 서명을 네, 서명하면 한 단뒤에 뒤에 저 발언을 한 건데 네. 일본의 5,500억 달러 그리고 우리 한국의 대미 투자 좀 3,500억 달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프론트 선불 입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이게 지급 보증, 대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절대 그런 것도 없고 무조건 현금 지급이고 그것도 뭐 일종의 선입금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저 발언을 왜 저 대목에서 했는가? 네. 실은 우리나라 우리 한국 정부도 지금 거의 마지막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타임 또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통해서 3,500억 달러 현금으로 입금하면 우리는 뭐 탄핵당한다 아니면 IMF 외환위기 온다. 우리도 완전히 저거 수용 못하라고 끝판왕을 그니까 여기에서 오히려 미국 정부도 무슨 그렇다고 그럼 우리도 강대강이다라고 해서 선불에 대한 입금 나왔고요. 그 전에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또 하워드 러팅이 상무장관이 3,500억 달러 아니야. 더 가져와. 증액을 오히려 우리 협상을 하는 단에서 증액을 요구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네. 진짜 그야말로 한미 관세 협상이 강대강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얘기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로 한미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는 소폭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실 이걸 압박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교수님, 이거는 이 선불 트럼프 대통령이 선불 얘기를 했고요. 또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관세 인하의 선제 조건이 이거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한 거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선불이라는 거는 아예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3,500억 달러의 그게 이제 우리나라 GDP의 5분의 1에 해당하고 또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과 거의 맞먹는 액수죠. 이것을 한꺼번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것이고 이것을 투자하려면 단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굳이 하려면 네. 이것도 실제적으로 단계적 투자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실에서. 금액이 너무 갖고 크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했냐 본인도 모르지는 않을 텐데 네.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업프론트라는 영어 단어를 씀으로써 우리나라는 선불이죠.
미국 사람들한테 내가 승리를 했다, 내가 뭔가를 했다, 이 정치가로서 약간의 거짓된 이런 단어를 씀으로써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게 첫 번째가 아니었나.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협상에 유리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제 한국에서 보기에는 이제 3,500억 달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이제 보증의 형식입니다. 네. 투자는 미국에서 하고 만약에 이제 투자가 실패를 해서 그 투자액을 이제 받지를 못하면 한국이 보증을 서주겠다. 이것은 미국에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더 세게 나가려고 일종의 선불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더 돈을 액수를 늘려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도 솔직히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국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예, 하는 알고 걸까요?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이제 경제에 똑똑한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는데 이것은 협상을 하기 위한 트럼프 정리의 그냥 전략적인 면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방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선불이란 표현이 업프론트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방점이 있다라고 그 얘기만 있었거든요. 뒤에 that's 업프론트라고. 그러면 이 말이 정말 선불 너네 돈 현금으로 내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뭔가 또 다른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다고도 예.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 국민들한테 이 업프론트라는 단어가 쏙 머릿속에 들어오는 단어거든요. 예. 그래서 뭐냐면 이제 정치인으로서 뭔가 성과를 알려주기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백악관에서 이렇게 발언한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아는데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하려면 실제적으로 우리 외환 보유고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IMF 같은 사태가 또 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미국 은행한테 빌려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빌리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를 리가 없는데 경제 전문가들이 그리고 네. 비즈니스를 했던 그 CEO를 했던 트럼프도 모를 리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을 좀 약간은 우롱하는 그런 언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은 앞으로 그러면 시나리오를 좀 상상을 해보면 예상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쉽지 않다고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얘기를 한 거나 전달을 한 상황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협상의 묘미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체가 안 된다는 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우리에게 원하는 또 다른 것이 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은 네. 이게 안보의 사안이든 뭐든 또 하나의 그러니까 그건 완전 다른 영역인 거죠. 우리한테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뭘 고쳐야 되는데 그거 하나를 얻어내려고 여기를 때리는 마치 성동격서 같은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워낙 특이한 것이고 그건 아마 우리 협상단과 미국 측의 정말 내밀한 이야기니까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유리한 조건을 끌고 가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를 때렸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평이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3,500억 달러를 안 밀린다고 하면 한 800억 달러, 900억 달러 연 기준으로 일단 4년에 걸쳐서 입금을 한다고 치고요. 전한 1,000억 달러 규모의 달러 통화 수합을 얻어내는 이 정도의 방법으로 딜을 한다면 그래도 달러 통화 수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 환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3,500억 달러 한 번에 선입금은 아니지만 4년 내에 입금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난관을 풀어가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국 측의 행태는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없다. 터무니없는 네. 그러니까 경제를 조금만 알아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뭔가를 좀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환율 있잖아요. 1,410원까지 오늘 올랐습니다, 교수님.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통계 자료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미국의 고용 지수, 그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왔습니다.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트럼프의 위험성이 우리나라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미국한테 가장 위험성이 큽니다. 네. 물가도 오를 것 같고 경제도 불안정한 것 같은데 미국 경제는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까지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예상하는데 선진국 중에 유일하게 2%를 넘는 경제 성장률을 계속 보이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트럼프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 전까지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하고 또한 기초 체력이 가장
우수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여파로서 경제 성장률을 지금까지 계속 끌어올리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트럼프 정부는 이것이 결국 트럼프 정부의 성과라고 선전을 하겠죠. 늘상 그래 왔지만은. 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번에 경제 성장률 수치가 예상보다 높게 나옴에 따라 경제 성장률 수치가 높으면 경제가 잘 돌아가면 자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감으로써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니까요. 예, 그렇게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한테 뭐 그렇게 나쁜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냐면 관세도 많이 늘고 그래서 상당히 수출이 어려운데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그러나 잠시나마 우리나라 물건을 미국 시민한테 싸게 팔 수 있으니까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그래서 나쁜 소식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것이 이제 또한 이제 환율이 이제 자기네 화폐 가치가 오르는 걸 그렇게 바라지는 않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뭐냐면 수출 위주 그리고 수입을 억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환율 전쟁까지도 나중에는 직면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지금 이 관세 협상 이슈가 나오면서 환율이 더 오르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예, 그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건데 결국 미국 달러가 강세를 해서 환율이 올랐냐 아니면 원화가 약세를 해서 환율이 올랐나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두 가지 현상 다 환율이 오르는데 일단 여러 가지 분석가들에 의하면 우리나라 차원에서 환율이 오른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올랐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미국의 경제의 통계가 잘 나와서 올랐다는 분석이 약간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전망은 원달러 환율 전망은? 원달러 환율 전망은 상당히 제가 어렵지만은 실제적으로 정말 이제 관세 협상이라는 것이 트럼프가 정말 막 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말도 막 막 나가는 거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말도 정말 논리적으로 뱉지도 않고 이렇게 불확실하죠.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불확실성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그런 것이고 하지만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는 뭐냐면 트럼프 정부가 이제 자기네 달러가 강세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1,400원대로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